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자료의 형태를 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엑셀에서는 범위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이 범위를 표로 만들 수 있는데요. 범위를 표로 만들면 많은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의 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표로 만들 범위에 한 셀을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B2셀을 클릭해서 선택하겠습니다. B2셀 클릭, 상단에 삽입 탭을 클릭, 리본 메뉴에서 표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입력란에는 표로 만들 이 범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금 표로 만들 입력 범위가 바르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또 이 상단에 머리글을 포함할지 여부를 이곳에 체크합니다. 이 머리글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범위가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리본 메뉴의 좌측 상단을 보면 표 이름이 표1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곳에서 표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판매 내역으로 변경해 볼까요? 판매 내역 엔터. 또 다른 방법으로 표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상단의 수식 탭을 클릭하고 리본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 클릭.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 이름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편집 버튼 클릭. 그러면 이 이름 편집 대화 상자에서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 누르겠습니다. 취소. 닫기. 범위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이 표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안에 한 셀을 클릭하면 상단에 표 도구 탭이 나타납니다. 표 도구 탭 아래 디자인 클릭. 그러면 표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의 스타일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이 리본 메뉴의 우측에 보면 표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표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우측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많은 표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표 스타일 보통 6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다시 이 우측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이곳 메뉴에서는 이 위의 스타일 외에 내가 별도로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우기 메뉴를 실행하면 표 스타일을 지워줍니다. 범위를 표로 만들면 필터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머리글에 보면 필터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지요. 판매자의 필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판매자를 오름 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또 특정인만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을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해 볼까요? 클릭. 김이순만 한번 필터링 해 보겠습니다. 김이순 클릭. 확인. 김이순의 자료만 필터링을 해 줍니다. 다시 필터 버튼을 클릭하고 판매자에서 필터 해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모든 자료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하면 필터보다 훨씬 편리하게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서 삽입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판매자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판매자 클릭. 확인. 그러면 다음과 같은 슬라이서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김일순을 클릭하면 김일순의 자료만 보여줍니다. 김일순을 클릭하면 김일순의 자료만 보여주고요. 이곳 필터 지우기를 클릭하면 모든 자료를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서는 삭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서 클릭하고 딜리트. 별도로 틀 고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틀 고정이 됩니다. 마우스를 사용해서 아래로 스크롤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 번호가 있던 곳에 머리글이 표시됩니다. 우리가 틀 고정할 때랑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틀 고정을 하면 이 첫 번째 행을 틀 고정을 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열 번호에 머리글을 표시해 줍니다.
표에서는 행이나 열을 추가하면 표가 참조하는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25행에 2024년 7월 10일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2024-0710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가 확장되고 이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오른쪽 끝에 이 표시는 확장된 표의 끝부분을 뜻합니다. 다시 열을 추가해 볼까요? K2셀을 클릭하고 비고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고 엔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가 확장되고 또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표에서는 하나의 행에 수식을 적용하면 나머지 행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제3셀을 클릭하고 판매 금액을 구하는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등호, 수량, H3셀을 클릭해서 H3셀의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H3셀 클릭, 곱하기, 단가는 I3셀을 클릭해서 I3셀의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표에서는 일반 수식을 작성할 때와 좀 다르게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 줍니다. 엔터키 누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나머지 행에도 자동으로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우리가 범위일 때는 이 수식을 복사한 후에 이곳에 붙여넣기 하거나 또는 자동 채우기를 했죠. 하지만 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에서는 요약행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표 안에 한 셀을 클릭하고 상단의 표 도구에 디자인 탭 클릭, 리본 메뉴에 이곳에 보면 요약행이 있습니다. 요약행을 클릭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표 마지막 행에 요약행이 추가됩니다. 지금 판매 금액은 자동으로 합계가 계산됐네요. 또 이곳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의 삼각형 버튼을 클릭. 그러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개수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 클릭. 또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요약 클릭.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표 범위 선택은 이 표의 이름이 판매 내역인데요. 이름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이 시트 말고 다른 새 워크시트에 만들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행 영역에는 판매자를 나타내겠습니다. 위에서 판매자를 클릭하고 행 영역으로 드래그. 열 영역에는 품명을 나타내겠습니다. 품명을 클릭하고 열 영역으로 드래그. 값에는 판매 금액을 나타내겠습니다. 판매 금액 클릭하고 값 영역으로 드래그. 그러면 각 판매자들의 각 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을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를 범위로 변환해 볼까요? 표 안에 한 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에서 표 도구 밑에 디자인 탭 클릭, 리본 메뉴에서 범위로 변환 클릭.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범위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표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범위를 표로 만드는 방법과 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